관사 시절에 녹물만 심하지 않았다면 내가 사표를 안 냈을 것이다. 그래서 준공 30주년이 넘은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없이 즉각 재건축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다 풀겠다. 확 다 풀겠다. 뭐 이런 뜻인데 지금 보면 그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PF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다. 이게 혹여라도 큰 문제가 됐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텐데 이 대통령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가도 되는 거냐. 보수 언론도 지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뭐 그 여러 가지 주세지표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게 정치 세력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선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뭐 우리가 빌공짜 공약이지. 이게 무슨 지키라고 하는 거 하는 거냐. 사람들 마음만 사로잡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도 그거 다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큰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상당수는 지금 대통령 권한이 아닌 것도 있어요. 예컨대 지자체, 예컨대 뭐 재건축 완화 관련. 예, 아니면 의회가 해줘야 되는 법 고쳐야 되는 거. 좀 뭐 야당이랑 만나지도 않고 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는 거냐. 그리고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거를 예컨대 재건축을 내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 뭐 지금부터 2배로 올라간다 이렇게 용적률이 좀 완화해줘가지고 아니면 아직 30년 지났는데 아직 쨍쨍한데 우리가 봤을 땐 쨍쨍한데 니네는 힘들다 그러지 우리는 봤을 땐 쨍쨍한데 이거 해줬을 때 그러면 여러 가지 주변의 교통이나 학교나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다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것도 집만 올리고 그냥 치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돈을 벌겠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이거 우리한테 혜택 오는 건 없고 그냥 길만 막히고 살기만 안 좋아졌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원주민들 다 밀려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고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정치 세력들도 이렇게 판단해 보다가 이거 아닌데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는 이제 총선 지나고 나면은 다 들어가는 거다 그냥 말만 나와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이 이런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경제 관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라든가 그 경제팀들이 대통령이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해서 그 방향을 좀 바꾸는 노력을 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가 대수비나 이런 공모에 들어가 본 건 아니니까 분위기는 모르겠는데 그 며칠 아까 말씀드린 그 민생 관련된 그 간담회 할 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상당히 어디서 많이 주워들은 얘기들을 여기저기 조각 모험 해가지고 계속 떠드시길 계속. 근데 중간중간에 수긍되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어붙이면 굉장히 이상해지는 그런 얘기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지난 몇 주 동안에 이제 고위 관료들, 이 고공단에 있는 사람들, 뭐 거기도 뭐 주워들었겠죠. 지금 어떤 얘기.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거가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물러나고, 이관섭 실장이 글로 올라갔는데, 제가 듣기에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용산으로 11월달 이사 갔다 그랬는데. 맞아요. 그때 그러고, 금방 한 달 만에 경질돼? 그러니까. 비리가 있어 했더니, 김대기 그분이 좀 말씀 좀 하신다고. 말씀을.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얘기 저 얘기, 의사 전달한다고 많이 하신다. 잘린 거예요? 이관석 그분은 말씀 안 하신다, 그냥. 조용하시다. 말씀이 없으시다. 왜냐면은, 김대기 비서실장은 예산실장 출신이에요. 예산실장. 예산실이라고 하는 어느 부처에 들어가서 콩나라, 배나라, 감나라 그러고 막 이제 막 쪼고 욕하고 너 죽어 막 이런 거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관섭 이분은 그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또 하버드 나오셨잖아요. 하버드. 대통령이 하버드 좋아해요.
하버드 좋아해. 그 이준석은 왜 싫어해? 이준석도 하버드예요.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네. 한덕수도 하버드 나왔죠. 네. 대학원. 그다음에 네. 이관섭도 하버드 출신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정책실장 네. 성태윤 교수님. 네. 거기도 하버드 출신이에요. 아, 성태현 교수님 하버드. 서울 먹기보다 높은 건 하버드가 하버드예요. 유일하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관섭 이분이 거의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말씀이 없다. 너가 옆으로 와라. 네가 옆으로 와라.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승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총선에 도움될 만한 거 다 갖고 와봐. 일단 내가 얘기할게. 사람들이 네.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면 안 믿을 수 있으니까 네. 내가 얘기할게. 내가 빛나게. 네. 내가 자유시장 경제의 화신이야. 내용은 다 관치금융이에요. 내용은 다 관치금융. 관치금융이에요. 그래서 야, 진짜 큰일이다. 저는 뭐 이제 조세나 이런 거 연구하는 이제 학자니까 네. 학자들은 제일 먼저 보는 게 효율성을 네. 제일 중시 여겨요. 네. 우리가 세수를 거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경제적 왜곡이 제일 적을 수 있는가. 네. 이게 네. 첫 번째 네. 근거 옥조고. 네. 근데 두 번째는 형평성이에요. 네. 예. 그 우리가 이제 저희 용어로는 수평적 형평성, 네. 수직적 형평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돈을 벌었으면은 예. 같이 과세하고 톤이 다르면은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데 많이 번 사람 좀 더 많이 부담하는 식으로 하자. 네. 그래서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을 맞추는데 이게 어렵죠. 네. 어렵죠. 왜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원천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진도를 쭉 내온 거예요. 그래서 네. 뭐 금융투자소득세 이런 거는 어렵게 합의를 본 거예요. 네. 어렵게. 네. 선진국 중에서 주식으로부터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유일합니까? 유일합니다. 네. 아니 어떤 식으로든 다 과세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이걸 또 없애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종합소득이라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청취자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근데 미국은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미국은 돈이 벌렸어? 네. 그러면 다 합쳐. 그래서 거기다 이게 다 번소득이야. 네. 과세한다. 그래서 주식 팔아가지고 돈 생겼어. 여기다 네. 집어넣자. 예. 그래서 이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나열식이라고 그래요. 나열식. 나열식. 나열식 네. 뭐냐면은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를 하는 거예요.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그건 과세할 수가 없어요.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 종교인 과세 예. 한참 논란이 있다. 지금 뭐 사라졌죠. 기타 소득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왜냐면은 이거로 종교인 소득을 어디다 나열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 뭐 하여간 목사님들도 네. 난 내고 싶어. 네. 근데 내 소득을 어디다 넣을 거야? 이 세법 바꿔야겠네. 세법 이제 약간 기타 소득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근로소득에 맨 처음 넣으려고 그랬죠. 다 같이 일한 거 아니야? 예, 그렇죠. 나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이게 무슨 근로 아니다 이거 못 받아들인다. 그러다가 지금 기타 소득으로 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제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나라는 이제 우리인데 이해할 바는 있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는 과세가 되는데 네. 우리가 세법상 최대 주주와 대주주라는 개념이 있어요. 세법상 최대 주주와 대주주가 있는데 이 대주주 이상은 지금 과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도 과세가 돼요. 네. 그리고 해외에 투자된 것도 과세가 돼요. 과세가 안 돼 있는 거는 세법상 최대 주주는 대주주가 아닌데 국내 주식에 사고판 거는 과세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정당화를 시켜왔어요. 왜냐면은 조금 이제 내용이 조금 클래스가 있어지는데 램지 룰이라는 게 있어요. 램지 룰. 어렵다. 램지의 규칙인데 어떻게 과세하면 좋으냐? 그러면 탄력성이 높은 거는 낮게 과세하고 탄력성이 낮은 거는 높게 과세한다.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도망가는 거예요. 과세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이제 경제활동을 바꾸거든요. 뭐 그러면은 이제 과세를 좀 낮게 하라는 건데 노동, 토지, 자본 이렇게 하면은 토지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토지는.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토지는 높게 과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는 높게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자본은 이건 국경을 넘나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국경은 높게 과세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내가 너 번 거에 90% 갖고 와 이렇게 해도 별 소득이 없는 게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자본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해도 낮은 세율로 한다가 이게 세계적인
우리가 어떤 컨센서스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상식입니다. 예,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겠네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과세를 예. 하거든요. 예. 우리도 과세 안 하다가 네. 이제 과세를 하기로 예. 합의를 어렵게 본 거예요. 예. 2020년도에. 예. 그때 이제 어떤 논의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소득 불평등, 네. 자산 불평등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내가 새 빠지게 이래가지고 돈 번 거, 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5만 원, 10만 원 번 거는 다 소득 떼어가면서 주식해가지고 돈번 거는. 비트코인 해가지고 몇 천만 원, 1억씩, 몇 억씩 번 거는 과세 안 하냐? 네, 그렇죠. 이 논란이 있었죠. 예. 자산 불평등. 예, 그래서 야 그래도 세율은 높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일정 부분은 우리가 공제를 해주지만은 여기다 과세하자고 이게 좋든 나쁘든 네.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네. 5천만 원. 네. 어휴. 5천만 원. 네. 5천만 원 근로소득 벌었는데 이게 세금이 그러면은 보통 한 뭐 200에서 300 예. 연말 정산까지 다 하고 나면은 그러면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5천만 원도 그냥 5천만 원이 아니고 이거 손익통산이라 그래. 손익통산. 손익통산. 예. 손익통산. 예. 우리가 5천만 원 벌려 그러면 이 주식에서는 돈이 나오지만은 네. 저 주식이 까먹잖아요. 그리고 주식에서 갑자기 뭐가 올랐어. 에코프로가 올랐어. 돈 많이 벌었는데 네. 펀드 보니까 펀드 까먹고 있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걸 네, 다 그렇죠. 통산해서 5천만 원이다. 그럼 만약에 주식 수익률이 한 5%라고 치면은 나 10억 금융자산이 있어야 되고 와. 10%라 그래도 한 5억 정도가 금융자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서프라임 모기지 네. 2008년도에 미국에서 대난리가 네, 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수익률이 이 보통 뭐 타겟했냐면 한 6에서 한 7, 8%? 예. 그 정도 타겟해가지고 파생 상품으로 그거 먹으려고 그거 난리치다가 그거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근데 주식 수익률이 보통 한 뭐 10% 나온다는 건 진짜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정도 자산 가지고 돌리는 사람의 네. 세금을 면제를 해줘야 되는 거냐?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참 어쨌든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를 본 건데. 그거를 또 대통령이 근데 그거 합의 보면서 뭘 했냐면은 예. 이게 이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여기서 자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돈이 흘러나오는 건데 네. 그걸 먹으면은 세금 과세 좀 하자. 5천만 원 빼고 과세하자. 네. 근데 그거 해주면서 사람들이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예. 갑자기 안 하던 걸 과세를 하니까 조세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주식을 거래를 하면은 거래세가 나와요. 네. 그래서 주식 거래하고 여기다가 이제 가산세가 하나 붙어요. 네. 농특세라고 이제 농어촌과 관련된 네. 이제 가산세가 붙는 요거 합치면은 0.3%예요. 0.3. 0.3%. 요거를 0.15까지 낮추는 네. 지금 요 와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는 이미 낮추기 시작했어요. 2020년부터 낮추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1년에 한 1.5조에서 2조씩이 덜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진짜 참 이렇게 해서 요모 다 여기저기에서 세금을 다 깎아주고 해서 약자 복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그게 참 이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 들으니 뭐 누구에게 뭐 조용한 분을 선호하시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아. 예, 그러니까 이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나마 그래도 선거 앞두고까지는 경기가 괜찮겠지만 그 선거 이후에 뒤로 갈수록 더 큰일이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전망을 해주신 거예요.